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특히 갱년기를 앞두고 계신 여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전반전 50년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다면 남은 후반전 50년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시기의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갱년기는 여성의 일생에서 중요한 전환기예요. 생리 주기가 점차 불규칙해지다가 멈추고 신체적, 감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체중 증가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주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시듯이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지방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복부지방이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로 인해 팔다리는 얇아지고 몸통은 커지는 거미형 체형이 되는 거죠. 또한 갱년기는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운동량 감소로 인한 근육 감소가 체중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갱년기 동안 충분히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체중 증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며 대사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최소 격일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다고 하시는데 천천히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약간 숨이 차고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는 체중 증가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에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나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히 갱년기 여성이라서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하루 3끼 식사마다 요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생선, 고기, 달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한 끼에 삶은 계란 2개나 고기 100g 정도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반면 줄여야 할 것은 탄수화물인데요. 특히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갱년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쉽게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요. 이럴 때 달달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죠. 그러나 과일, 과자, 떡 등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이 생기기 쉽고 그러면 또 뱃살이 나오고 내장 지방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나와서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몸이 붓고 무거워지면서 움직이기 힘들고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고 싶어지죠. 그러면 또 기운이 없고 통증도 쉽게 느끼게 되니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수다도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갱년기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과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매일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잠이 안 오더라도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12시 이전에 누워서 잠을 청해보세요. 수면은 신체 회복과 에너지 재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신진대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뉴욕 의과대학에서 수면 시간과 대사 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가장 좋으며 너무 짧거나 긴 수면은 오히려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단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한 달 동안만 좋아하는 빵과 과일을 끊고 하기 싫은 운동도 억지로 좀 해보시고 잠도 최소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노력해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붓기도 빠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수월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걷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이나 갱년기를 앞둔 여성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시작해야 결과도 좋고 다시 살찌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